이 박공지붕을 그리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박스형만 잘 그리면 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포인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은 소개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요, 이 투시법만 자근자근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습득만 하신다면 그림 실력이 뛰어나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 이소점 투시법으로 뾰족지붕, 그러니까 박공지붕 건물 그리기입니다. 특히 이 이소점은요, 정말 많은 어반 스케치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금 힘들어도 잘근잘근 한번 씹어서 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요, 투시법을 적용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과 안 그린 사람은 정말 차이가 난다.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래요. 눈높이 선. 우린 이것을 아이 레벨이라고 하죠. 이것을 긋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화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얀 도화지의 이 두려움은 쉽게 헤어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3분할 긋고요. 아랫부분에다가 그냥 눈높이 선부터 쭉 긋는 겁니다. 한번 이 선을 긋는 순간 이 백지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기준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선 긋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그 다음이 소시점 찾기죠. 기준선 긋기, 이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 기준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려야 될 박공지붕이 있는 건물 보고 계십니다. 이 기준선이 어떻게 긋냐에 따라서 아이레벨 상에서 중심을 두고 그린다면 이렇게 가운데 배치가 된다는 얘기고요. 또는 여기다가 배치하게 되면 이렇게 구도가 잡힌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이레벨이 있는데 내가 그냥 엎드려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건물은 이렇게까지 뾰족하게 다이나믹할 거예요. 반대로 자, 아이레벨을 쭉 해서 이 정도로 높인다. 그러면 소시점은 여기 생기는 거니까 이만큼의 바닥이 더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쪽 방향으로 더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기준선이 이거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자, 저는 가운데로 놓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긋겠고 아이레벨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이 높이는 내가 앉아 있느냐 서 있느냐 엎드려 있느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앉아 있을 때 1m, 네, 서 있을 때 1.5m, 또 하나 건물의 1층 높이 3m, 건물의 문 높이 2.1m.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그어볼게요. 2층 높이니까 6m, 여기 1m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네. 그럼 여기서 잘라도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거는 6m가 됩니다. 여기까지 갈 거예요. 요 표시 좋아요. 근데 박공이니까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야 돼요. 기준선 긋기 완료해 놨습니다. 그러면 뭘 찾아야 됩니까? 네, 소실점 2개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자를 가지고 이용해 볼게요. 자, 어떻게 찾는지 보세요. 건물의 각을 연필로 잰 다음에 그대로 가져와 보십시오. 예, 한번 거볼게요. 제가 자를 대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해서 되는 겁니다. 그냥 손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도화지 밖으로 나가는 소실점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눈대중으로 대충 이것이 저기 어디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도 눈대중으로 긋는 거예요. 이 정도로 눈대중 가도 됩니다. 자,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의 각도를 보니까 거의 이 정도로 갈 겁니다. 얘도 도화지 밖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상상을 한번 하시면서 꼭 점이 아니어도 그렇게 방향으로 틀고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실점을 찾습니다. 소실점 찾는 방법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빨리빨리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신 것은 바로 투시 보조선을 긋기 한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소실점을 찾으면서 만들어지는 선인 거예요. 이 빨간색 선들이 윤곽을 나타냅니다. 건물에. 네 번째, 건물의 외곽선을 정해 볼게요. 위에 라인, 아래 라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양옆 어디까지일지만 정하시는 겁니다. 눈대중으로 가세요.
이거 언제 정확하게,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이 건물은 여기서 끝나게 될 거고, 왼쪽은 한 이 정도에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이건 센스예요. 사실은 건축 투시도 작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소개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윤곽이 잡혔어요. 에헤, 이건 근데 박스잖아요. 지금 우리는 박공, 뾰족한 지붕이 있는 건물 그림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인면입니다. 건축의 인면에 있어서 사면이 등분되어 있는 인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볼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지지만, 이걸 이렇게 약간 투시로 보게 된다면, 투시가 먹는다면, 자 이런 식으로 투시가 먹겠죠. 그렇죠? 이렇게 벽면에 두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자르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아니니까 설명하겠죠.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인면이 생긴다면 원근에 의해서 먼 곳, 그러니까 여기가 멀겠죠. 이 먼 곳은 좀 폭이 좁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폭이 넓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투시법입니다. 자, 이 얘기를 여기에 박공에 표시를 한다면, 박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반을 잘라서 거기에 뾰족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 가운데 정확하게 센터가 있다고 하면 이 센터에서 보여지는 원근에 의해서 얘는 살짝 이만큼 치우쳐서 센터가 잡힐 거다라는 거죠. 즉, 이 폭과 이 폭은 같습니다. 이거 꼭 핵심이에요. 자, 연장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어느 정도 폭이 올라올지는 가늠해서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혔어요. 이제 펜을 들고 편안하게 그냥 긋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자르는 거 그냥 그대로 긋습니다. 그래요. 이쪽 아이 레벨로 향했을 때에 이 지붕선이 하나 나옵니다. 이 지붕선의 폭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대로 여기서도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붕선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자 이걸 고려해서 그대로 한번 선을 그어보죠. 자, 이 지붕선의 꼭대기가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얘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폭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이렇게 처마 기와 같은 것들의 라인이 또 한번 이렇게 잡힐 겁니다. 소실점을 향하는 겁니다. 평행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외곽선을 정해봤고요. 이제 내부의 주요 선을 긋기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창문과 문선들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문 높이 얼마? 2.1m. 그러나 이 지금 보이는 건물은 2.8m 정도 되는 것 같아. 6m의 거의 반. 그러면 여기에 기준선에다가 이 선들을 찍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요? 보조선을 그어서 소실점으로 향하게끔 그으면 됩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이게 정확할까요? 아유, 안 정확해도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 긋습니다. 창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아래선 이만큼. 네, 이렇게 보조선들, 주요 구조선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윗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정도에서 저기 VP로 갑니다. 아랫선 이렇게 똑같이 VP로 가죠. 여기에서 잘리고 저기서 잘리고, 자 이렇게 보조선들을 그어놨습니다. 단선으로 주요 구조선들을 펜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일단 단선으로 그어 놓으세요. 주요 구조선이니까 이렇게요. 이렇게요. 보니까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네, 프레임들이 있고요. 네, 여기는 좀 두껍게 있고요. 2층에도 창문이 아주 와이드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충 이것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내부 주요선을 완성하게 됐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는 하는 데까지 꾸며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창문의 두께도 표시해 주시고, 프레임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창문은 웬만하면 이렇게 까맣게 해칭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꾸며주는데 느낌이 살아납니다. 저기 내부에 선들이 보이는데 이런 선들은 잘 보이지는 않아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뭔가 좀 더 입체감이 생기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꾸며주기까지 완성해 봤습니다. 뾰족 지붕이 있는 건물 그리기 미소점 투시법으로 한번 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제가 강조해 드린 포인트만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익히시고 특히 이 기준선 긋기 부분만 신경 써서 그려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반 스케치에서 건물 그리기는 아우 식은 죽 먹기입니다.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그냥 두려워 떨지 마시고 차근차근 1번부터 5번까지의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이요. 이거 꼭 하자니까요. 꼭 하자니까. 투시법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